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 닥터 더나은 클리닉, 오늘도 에너지 뿜뿜 MC 소영이가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좀 색다르게 저희가 서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어떤가요? 자, 바로 오늘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태우 선생님, 어머, 여기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셨는데 이분 누구신가요? 아, 또 훨씬 멋있으십니다. 관절염 환자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무릎 인공관절. 이제 연세 지극하신 우리 어머님들, 어르신들께서 정말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건 어떤 치료일까요?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릎 그의 연골이나 관절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망가졌을 때 더 이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말 그대로 인공물로 무릎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약간 원래 그 인공 관절을 빼고 인공 관절을 그렇죠. 넣는 거죠? 제가 그 설명을 위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인공관절 모델입니다. 원래 관절을 다 깎아내고요. 네. 인공관절로 바꿔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은색이 혹시 인공 관절인 건가요? 그렇죠. 인색과 흰색, 네. 이 세 개가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그림에 나오게 여기가 대퇴 삽입물, 이 세 가지가 인공인 그렇죠. 거죠? 예. 오, 그렇군요. 이 인공관절 수술은 최대한 미룰수록 좋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받는 수술이겠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인공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천년 만년 평생 쓸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관절 수술을 안 한다면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 부터 관절염 환자들에게 인공관절을 시행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되는데 비수술적 치료에는 첫 번째로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 관절염이라는 게 연골이 닳고 뼈가루가 닳는 과정 중에서 우리 몸에 새로 생긴 그런 가루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병의 이름도 퇴행성 관절염, 염증의 일부라서 그런 말을 붙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에 반응을 잘 합니다. 두 번째로 연골 윤활제, 주사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면 윤활유를 역할을 하는 활액막의 역할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염증이 생기면서 그 윤활유를 보충해 줌으로써 이 무릎에 구부렸다 폈다를 부드럽게 함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고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치료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이유는 정말 이렇게 내딛기가 아프기 때문에 이 고통을 좀 덜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겠죠? 그렇죠. 좁은 면에서는 정확한 말이죠. 통증을 없앤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 통증을 없앰으로써 사실은 환자의 삶의 질을 회복시킨다. 이게 사실은 더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관절 수술은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 그거는 그쪽 무릎을 했을 때는 틀릴 수 없는 진리가 되지만 온몸으로 봤을 때는 생각해 볼 게 많은, 그러니까 늦추기만 하는 게 내가 건강하게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사는데 진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냐라는 거는 사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한 부분 때문에 온몸이 망가질 수도 있는 다른 부분을 연쇄적으로 망가지는 그쵸. 경우들을 많이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치료로 넘어가서 이 관절 수술은요, 완전 치환술과 부분 치환술로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갖고 온 모델을 설명드리자면은 이게 완관절, 원래 그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치환술이고요. 이 세 가지 그렇죠. 관절이 세 가지가 들어가니까. 네. 위에 뼈와 아래 뼈를 전체적으로 다 덮지 않습니까? 네. 자, 온몸이 다 관절의 여러 부분들이 싹 다 망가졌을 때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인대가 괜찮고, 그렇죠? 오다리가 심하지 않고, 그리고 구획 한쪽 부분에 관절염이 심하고 반대편이 괜찮을 때, 요게 반관절을 제가 잠깐 갖고 나와봤는데요. 네. 인공 삽입물의 부위가 훨씬 적죠. 그렇죠. 이 크기보단 좀 작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랑 비교를 해보자면
전체를 다 가는 게 아니고요. 인공 삽입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부분적으로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는 그런 치환술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는 또 인공관절 로봇 수술이 정말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로봇 수술은 어떤 수술일까요? 로봇 수술이 왜 나오게 됐냐면 사실은 인공관절은 각 단계별로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단계가 첫 단추가 뼈를 자르는 과정입니다. 네. 자, 사진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뼈를 자르는 과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정렬. 건물을 세우더라도 똑바로 세워야지 가장 튼튼하고 편안한 건물이 되겠죠. 우리 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지의 그 각도를 똑바로 만들기 위해서 인공관절을 삽입할 때 절삭면을 내 몸의 수직 방향으로 네. 자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래서 정렬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구부렸다 폈다 할 때의 이런 정확한 이런 직사각형의 간격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구부렸을 때, 폈을 때, 그쵸? 한쪽의 치우침이나 회전, 돌아감 없이 인공관절이 편안하게 환자분들이 쓸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목표는 불변한 거예요. 그 수술을 손으로 한다든지, 네. 그 로봇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손으로는 어떤 수술을 하게 되냐?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것들이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일단 손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네. 근데 여기 고관절 골두에 수직인 면을 만들기 위해서 수술 과정 중에 제가 이것도 요거 실제 기구인데요. 이런 기구를 가져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골수내로 이런 정을 집어넣습니다. 아, 이렇게 두꺼운 그렇죠. 게 들어가는 거군요. 이런 정을 네. 집어넣고 환자가 수직되는 면이 어디가 요 대퇴골두를 가장 정확하게 수직으로 지나가 6도인지 7도인지를 수술 전에 계산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엑스레이를 보고 이 절삭면을 결정을 해서 여기 보면은 각도기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 각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 그 각도로 각을 재는 거군요. 그렇죠. 이 네. 각도를 조정을 해서 절삭면으로 절삭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대퇴골은 이렇게 정렬을 맞추고요. 경골도 보여드릴게요. 다음. 요거는 경골을 맞추는 방법인데요. 경골은 골수 내로, 왜냐하면 골수가 여기 넓고 좁아지는 부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분 이렇게 밖에서 눈으로 보고 결정을 합니다. 네. 눈으로 보고 이게 수평면이, 수직인 면이 어딜지를 사실은 대부분 그래서 재현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술자의 경험과 성향에 따라서 왼손으로 자른지 오른손으로 자른지도 사실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이런 오차가 생긴다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오차를 줄이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요. 로봇 수술은 이런 게 눈이라든지 이런 재현성을 줄이는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를 하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로봇 수술의 과정은 저희들이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환자의 3D CT를 찍습니다. 그 찍은 그대로 저희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가상의 점을 찍습니다. 아, 이렇게 수술을 하자라는 그렇죠. 그런 가상. 그렇죠. 그래서 요 환자의 그 환자의 삽입물의 크기가 쉽게 얘기하면은 대중소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있거든요. 네. 스몰 A, X 스몰, 미디움, 라지 그 사이즈를 이 로봇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로 가상 수술을 다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분한테는 뭐 네로우 사이즈의 뭐 D 사이즈가 제일 좋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구부렸을 때 갭이 얼마가 나오고 폈을 때 갭이 얼마가 나온다. 이 환자는 이게 제일 적합하겠다라 그러면은 이 수술 값을 확정을 시킵니다. 네. 그럼 확정을 시켜서 실제 수술에서는 이 면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재는 게 아니고 로봇이 측정한 만큼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 값만큼 정확하게 절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봇이 수술 전체를 집도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수술 과정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뭐 했으면 더 좋겠지만 네. 일단은 CT를 찍고 나서 이런 과정을 이 가상 수술을 다 해서 확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로봇이 절삭을 해야 되는데 이 설정 값대로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설정 값대로 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게 수술 과정인 자, 거죠? 이 네. 과정은 컴퓨터가 지금 그 환자분의 뼈에 3차원 정보가 다 입력이 돼 있거든요. 이야, 그 신기하다. 3차원 정보와 실제 지금 로봇과의 그 위치를 지금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가 확정이 되면 이게 상당히 정밀한 기기이기 때문에 이걸 맞추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실제 정보와 CT 값,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가 알고 있는 값이 일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로봇이 일체의 망설임 없이 이런 식으로 절삭을 정말 하게 됩니다. 그 망설임 없이 바로 샥샥샥샥 바로 되네요. 물론 이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예. 오차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 수술이 갖는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그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는 정확성입니다. 뼈의 정렬과 간격을 맞추는데 최적의 값으로 오차 없이 잘라준다. 사실은 오차 없이 자르고 나야 그 다음 단계들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손으로 하게 되면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자르고 좁으면은 한 번 더 자르고 사이즈도 줄였다가 앞으로 했다 돌렸다 이런 과정들을 사실은 여러 번 거치게 되거든요. 네. 그런 거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야 더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복적인 과정 하지 않아도 되는 뭐 이런 고정술이라든지 구멍을 뚫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순 수술보다는 로봇 수술의 통증을 좀 줄어드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관절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정렬이나 간격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럼 수술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수술을 해주신 예, 케이스인가요? 예, 제가 한 환자인데요. 네. 오다리가 심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뼈와 뼈의 변형도 심하지만 사실은 인대도 이쪽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쪽은 터무니없이 좁아지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오다리가 되면은 무릎이 다 펴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생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수술 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분은 구부렸을 때 값을 얼마나 늘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수술을 마무리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똑바로 됐죠. 아니 이게 진짜 수술한 사례인가요? 뭔가요? 아니 이렇게까지 와 정말 오다리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그래도 많습니까? 대부분은 다 된다라고 보시면 와 진짜요? 이 수술은 정말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경험이 제일 많으신가요? 적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적진 않고 혹시 제일 자신 있는 수술이 인공관절 수술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 이제 수술 사례를 딱 보여주시는데도 네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저처럼 경험 많은 사람에게 꼭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약간 이 자신감이 제가 그렇습니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이 자신감 뿜뿜 건강 뿜뿜이 다 바로 느껴지시더라고요. 어떻게 또 자신감 있는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인공관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공관절이라는 거가 인생에 몇 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없겠죠. 당연히 겁이 많이 나실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치열하게 인공관절의 성공률을 높이고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최근에는 최첨단 로봇 수술로 안전하고 정확성까지 높아졌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TV홈닥터 더나은클리닉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보 감사해요. 감사해. 같이 해줘. 감사해요. 감사해. 아니 무릎 안 좋으신 거 아니죠?